안녕하십니까, 오짜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백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오세훈 시장 오늘 1심 선고다. 의사의 합치 쟁점될 듯 사건 구조 유사한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받았다. 예, 오세훈 해가지고 재판 받는다는데요. 명태균 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재명 등본에 해가지고 오세훈이 관심 받아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서울시장 해가지고 되긴 됐습니다만 우짜는 계속해서 오세훈의 경우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우짜 기준세는 거의 제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세훈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자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투로 말씀드렸다시피 낮게 봅니다. 좀 많이 낮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분기, 1사분기 도시가구 상위 20%만 실질소득이 늘었다. 나머지는 모두 감소. 자, 한국형 K자형 경제가 이재명 정권 덕분에 잘 되고 있다 이 소리죠. 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일제히 마이너스 1분위는 이전 소득까지 줄었다. 잘 되고 있네요. 근로 사업소득 부진에도 이전 소득 증가로 실질소득 늘었고 하위 20%는 소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전 소득마저 줄었다. 잘 되고 있죠. 한국판 K자형 경제입니다. K-shaped 이코노미가 되는데 그렇게 돈 쳐뿌리고 경기 살린다고 내란 타령하면서 돈 쳐뿌리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건으로 돈 쳐뿌리고 이랬는데 자 보세요. 돈은 쳐뿌렸는데 아이고 절따인데요 이거. 절따인데 절감률이 다 이렇네. 5 분위만 딱 빼고 나머지 절따이네. 전형적인 K자형 경제입니다. K자형 경제. 끝내줍니다, 진짜. 1분위, 2분위, 3분위, 아이고, 4분위는 많이 빠졌네. 2.30%. 하여간에, 돈 뿌리니까 좋은 거 같지요? 예, 다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많이 떼간다는 거. 그리고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제가 유차 말씀드렸다시피,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왔답니다. 까라고 말씀드려서.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지금처럼 이래 돈 쳐뿌리는 거, 이런 거, 억수로 좋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지금, 버티는 힘에서 지금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미지는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값은, 잘 사는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엄청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그리고 돈 쳐뿌리는 거 이게 됩니다. 더불어 지지하고 자칭 진보인데 이재명 자칭 진보의 경제 정책이지 뭐. 예, 그거를 갖다가 좋다 한다. 그냥 연예 뉴스나 보세요. 예, 5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0.67%. 아이고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기업 대출 증가. 기업 대출이 연체가 늘어난다 이거네. 대기업은 4년 8개월 만에 최고. 좋은 소식 아니죠. 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떠드니까 그것만 봤는데 대기업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1.00% 11년 만에 최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는 겁니까 이게?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기업 대출 전반에서 연체가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상승했다. 예, 잘 되고 있네요. 이거 지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죠. 이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택담보연체율 좀 올라갔다 이러는데 금리 인상 차트가 이래 또 있네. 금리 인상하면 앞으로 어떻겠어요? 앞으로 더 안 좋지요. 자 보시면 이거 바닥 찍고 올라간다.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성의 없는 우자보다 더 성의 없게 만든 예, 해상도 저열한 이 해상도에서도 눈에 쫙 보이시죠? 해 가지고 연체율 추이가 금리 기존금리 해 가지고 이거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같은 거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도 AI니 뭐니 떠들 게 많습니다. 외환 보유액에 달러 금 많으면 미국 금리 인상 환율 충격 저거 하나 중간에 빠진 거 느낌이 드는데 말이. 하여간에 한국은행에서 최신 해외 논문을 소개했는데 총량뿐 아니라 자산 구성, 포트폴리오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국은행 금 보유량 주요국 최하위권 이건 다 아는 얘기고.
아 금 ETF 매입 등 검토한다. 아이고 뒤늦게 또 금 살려는 모이네. 예. 중앙은행 연구 결과 나왔다 이러는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거고. 예. 미국 연준이 금리를 1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타국 통화는 평균 0.4% 절하되는데 달러 자산과 금 보유량이 평균보다 많으면 이 충격이 유의미하게 완화됐다. 이거는 뭐 이래 된 지가 좀 꽤 됐잖아 지금 이거. 예? 원래 달러는 원래 들고 있던 거고 요즘은 어떤 게 추가됐습니까? 금 아닙니까? 금. 예, 금이 추가됐지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래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금 쪽에 좀 신경을 쓸 모양이네.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갖다가 좀 늘릴 생각인 것 같은데. 예, 통화 스와프는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는 안 해주고요. 미국에서. 예,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통화 스와프는 안 해줍니다. 예. 예, 현금 미국 달러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9.5%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달러는 그런데 그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이 좀 작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다가 더 문제는 이 금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이 한국은행에서 금을 안 산단 말이야. 이것도 찾아보시면 우리의 위대한 이 국회들께서 금 샀다고 뭐 지랄했죠. 예, 금 샀다고 지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보수의 이른바 경제통이라는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누군지는 특정 안 합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지랄했죠. "금 왜 사냐?" 이러면서. 그런 다음부터 또 안 사는 게 있는데 하여간에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자 개인적으로는. 금은 갖다가 금을 사서 남겨 먹겠다는 거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는 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선진국들 보세요. 금 다 들고 있잖아요. 프랑스? 프랑스는 아예 금광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금광이 없는데도 프랑스 금 보유량 보세요. 많다니까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거긴 또. 아프리카에서 금 다 가져오잖아. 예전에 식민지 했던 데서. 하여간에 알고 보면 금을 갖다가 다 쟁여두고 있어요. 전부 다. 좀 사이즈 된다는 국가들은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넘어가고. 자, 유가 하락에 6월 생산자 물가 10개월 만에 보아. 이것도 헤드라인 장사하고 앉아있는데 한주위가 1년 전보다 8.6% 2022년 7월 이후 최고인데 10개월 만에 보아? 뭔 소리야 이거. 있다고 소리를 또 차고 앉아있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MOM이냐 YOY냐 이 뭐냐 이거를 갖다가 이따구로 제목 장사지를 차고 자빠졌네. 여기 뭐 다 전부 플러스가 다 나고 앉아 있는데 뭐 어디가 나와 있는데 지금. YOY 전부 다 올라갔잖아 지금 다. 두 자릿수까지 쳐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요. 5월과 똑같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6월에 8.6%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게 이 8.6%고요. 석유 및 석탄 제품 가격이 65.5% 여기죠. 65.8%네. 오자가 잘못 봤습니다. 65.8% 급등하면서 제조업 PPI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하고 석유가 생산자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가격은 24.6% 여기 있죠. 여기 24.6 그리고 화학 제품 가격은 19.2% 그리고 기초금속 해 가지고 뭐 1차 금속이라 하는데 여기는 16% 그리고 농림수산물 가격 요쪽에 있네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가격은 축산물 가격이 10% 많이 튀죠. 두 자리입니다. 축산물이 10%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8% 상승했고요. 서비스도 어떻습니까? 서비스 보시면 금융하고 보험 쪽에 가지고 무려 35.2% 이거죠. 금융 및 보험 35.2% 전부 다 YOY 작년 동월 대비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융 및 보험이 35.2% 급등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4.9% 상승했고요. 공공요금도 보세요. 공공요금도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이것도 1.3% 상승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작년 동월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쳐오르고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무슨 뭘 갖다가 무슨 10개월 만에 보합이 있다고 철을 차고 자빠졌냐 한준이. 자 MOM 전월 대비를 하면은 5월에 1%에서 6월에 0%로 하락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푸틴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 중국에서 열리죠. 예. 아이고 만남이 성사된다고 이재명하고 에이 만나면 뭐 하냐. 이재명이 가열찬 나토 짓을 하고 있는데 중국 선전서 개최하고 작년 경주 에이펙에서는 푸틴이 불참했다.
우짜는 계속해서 경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 이런 거 특히 지금 정권 바뀌고요.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급도 안 하고 언론에서 얘기도 안 하고 연합지라시 북한 관련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지금 휴전선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얘기합니까? 연합지라시 얘기 안 하잖아요. 정권의 딸랑이 연합지라시에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우짜는 계속해서 유튜브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전 터지기 전하고 비슷하게 분위기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러시아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유지해야 된다 했는데 이재명 보세요. 윤석열이가 마치 재림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 차라리 윤석열이 때보다는 윤석열이 그래도 러시아 눈치라도 봤지. 이재명은 그런 것도 없다니까 지금. 네, 더 안 좋아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요. 만나면 뭐 합니까 이거? 예? 만남 성사? 만남 성사하면 뭐 할 건데 지금. 이미 한 짓이 있는데 한 짓을 푸틴이 알고 있는데 만나봤자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금덩이 보십니다. 금덩이 가지고 1.73%좀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1온스에 4,077.29달러가 됐습니다. 자, 간만에 좀 올라가지고 22평선 찔러가지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해가지고 저항선하고 지지선 얘기를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죠. 금덩이 저항선, 그러니까 위로죠, 위로. 위로는 1온스에 4,087.30의 저항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4,160이 좀 좁습니다. 예, 좀 좁은데 하여간에 4,087.30달러의 저항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4,162.36달러 36달러의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 지지선은 1온스에 4,041.65달러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3,998.80달러 있는데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려서 4,000달러로 보면 되겠죠. 예, 4,000달러. 상당히 중요합니다. 4,000달러가. 하여간에 4,041.65달러와 3,998.80달러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금덩이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4.26% 상승해서 꽤 올랐죠? 간만에. 예, 22평선 터치하네. 그래서 1온스에 58.79달러가 됐습니다. 은덩이도 똑같이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간만에 좀 말씀드려 보면, 은덩이의 저항선 위로 있는 저항선은 1온스에 59.15달러와 62.75달러의 저항선이 있고요. 밑으로 지지선은 1온스에 56.00달러, 그러니까 56달러, 그리고 54.92달러의 지지선이 각각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드디어 해가지고 84달러를 갖다가 넘어섰습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브렌트유는 2.50% 상승해서 1배럴에 91.45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2.53% 상승해서 1배럴에 84.57달러가 됐습니다. 오만 9월물은 4.69% 상승해서 1배럴에 84.4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달러인덱스 보시죠. 달러인덱스는 0.24%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2평선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101.196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세 자리 빼고 반올림해서 101.20이 됐다. 하여간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움직임이 우짜가 채널 상단을 뚫으면은 좀 흥미진진할 것 같다 했는데 이 꼬라지면 채널 상단 깨는 분위기인데 하여간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넘어가서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어제 많이 좋아졌었는데 오늘은 또 0.30% 싸져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24% 상승하니까 원화는 0.30% 싸졌습니다. 우짜가 1,480원, 1,480원 이거 요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안착이 되느냐 그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는 해가지고 1472.67 그러니까 어제 가지고 5.5 뭐 점심 먹고 정도 되겠네. 이때 가지고는 1472.67까지 내려갔었지만 저녁에 우리가 한국 국장 끝나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우상향하면서 1달러에 1480.36 예, 새벽에 해가지고 대략 한 5시 이때는 1482.08 원까지 갔었고요. 우자 캡처는 6시 27분 기준으로 해서 1480.36 원이 됐습니다. 저 넘어가고요. 다이나는 아이구야 이 절단인데 네, 0.41% 싸져가지고 1달러에 163.18 N이 됐습니다. 다시 163엔을 갖다가 넘어섰네요.
웃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엔화의 경우에는 일단 164엔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웃자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저 한국 국채 20년 만기 국채 옥션이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옥션 결과 지난 세션 때 4.3%였던 수익률이 4.530%로 23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기 우리나라 한국 국채 수익률이 해가지고 지난 세션, 지난 옥션 대비해서 23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자값이 비싸졌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선행지표가 된 코스피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코스피와 나스닥, 예, 여기도 나스닥, 코렐레이션 해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코스피하고 나스닥 간의 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예, 요거는 나스닥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나스닥 100 이고요. 코스피와 나스닥 100 지수가 60일 상관관계입니다. 요 보면 60가 나와 있죠. 60일 상관관계가 0.46% 46%다. 0.46까지 해 가지고 상승하면서 2024년 7월 쭉 가면 여기죠. 예. 블룸버그에서 친절하게 화살표 표시를 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나스닥 100 지수 간 60일 상관관계가 말이죠. 요거 2026년 3월, 올해 3월 얼마입니까 이거? 바닥 찍은 거 이거. 마이너스 난 거. 이때 마이너스 0.20%라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뭐 음의 상관관계라 하면 되겠네. 자,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0.20%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가 급반전한 거죠. 급반전해서 이래 가지고 0.46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코스피와 나스닥 100 지수 상관관계의 지난 5년 평균값은 0.16입니다.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0.16, 0.16인데 현재 수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0.46까지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의 한국 증시, 뭐 코스피라고 보면 되겠죠. 코스피의 민감도, 이 코스피 민감도, 나스닥 100과 코스피 100 간의 이 민감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는 1990년 이후,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고, MSCI 월드 인덱스에서의 K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한 민감도, 이거 역시 최근 4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AI 관련 투자 심리가 지역을 초월해서 연결되면서 한국 증시가 미국 및 글로벌 기술주, 테크주와 그 어느 때보다 동조화되어서 싱크로나이즈드 뭐 이래 하잖아요. 하여튼간에 동조화되어 움직이고 있고 더 나아가 글로벌 선행지표가 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나 넘어가고요. 요거는 바이 더 딥은 저점 매수는 성공할까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블랙락의 한국 상장지수 펀드 ETF죠. 예, 코리아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한국 ETF라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라고 하고 티커명은 그리고 EWY 여기 돼 있죠. EWY. 네, 요게 7월 셋째 주에 28억 달러 여기에 28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쭉 올라가죠. 28억 달러가 순이입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주간 기록으로 최대를 찍은 건 얼마였다? 16억 달러. 요 앞에 요거 하나 있죠. 16억 달러 있고요. 그리고 28억 달러 이거 유입된 거. 이거는 EWI 그러니까 한국 ETF죠. 한국 상장지수 ETF. 이거 전체 운용 자산이 224억 달러인데 여기에 12.5%에 달하는 자금이 지난주 7월 셋째 주에 순유입됐습니다. 28억 달러 순유입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주 그러니까 뭐 테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수급 환경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며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EWI 그러니까 한국 ETF, 한국 상장지수 ETF의 경우 7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 11.4% 하락 또는 폭락하면서 2026년 들어서 세 번째로 주간 기록으로는 세 번째로 큰 하락을 기록했고요. 한국 증시가 약세장 베어 마켓에 진입하면서 이 한국 ETF 이거의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과연 바이 더 딥
이제 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바이 더 딥 저점 매수는 성공할까? 예, 성공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성공할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넘어가서 한국의 마진 부채도 줄었다 해 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한국의 마진 부채가 2026년 6월 말 올타임 하이 해 가지고 요렇게 올타임 하이 찍죠. 올타임 하이 이게 금액이 얼마였다? 38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7월 16일 기준 요 차트가 7월 16일 거까지만 나와 있는데 7월 16일 기준 해 가지고 33조 4천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226억 달러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감소했고요. 2026년 4월 이후 최저 쭉 올라가면 4월이 나오죠. 2026년 올해 4월 이후 현재 그 우리나라의 마진 부채가 최저고 지난 3개월 내 또 최저가 됩니다. 마진 잔액은 6월 최고치 이후에 마이너스, 뭐 달러로 다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35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2022년 약세장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요 감소다. 이게 되고요. 이번 감소, 이 마진 부채 감소는 저 SK 코스피죠. 코스피가 6월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30% 급락하고 삼성전자는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3% 하락한 가운데 이런 이 마진 부채 감소 축소가 나왔는데 원인은 뭐 당연히 반도체주 하락으로 인해 한국 증시 랠리가 멈추고 하락장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2026년 들어서 120만 개 이상의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마진콜이 발생했고요. 결과적으로 계좌 300이란다. 계좌 32만 개에서 36만 개, 자꾸 300이라네. 계좌 32만 개에서 36만 개 정도가 증권사에 의해서 전액 청산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쪽나버렸다 이게 됐죠. 레버리지 계좌가. 투자자들의 예탁금은 코스피가 8천을 갖다가 돌파했던 6월 초에 139억 6,948억 원이었는데 요거로 해가지고 최대를 찍었는데 여기서 현재 얼마나 됐다? 마이너스 21.4% 감소 또는 29조 8,278억 원이 줄어들어서 7월 15일 기준 109조 109조입니다. 109억이 아니고 109조 8,670억 원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 예, 빚내 가지고 일했는데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문샷, 중국의 문샷이 조만간 IPO 기업 공개를 한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키미 뭐 나와 있죠. 자, 말씀드려 봅니다. 문샷 AI가 최근 선보인 혁신적인 모델로 중국의 AI 기술 역량을 과시하면서 글로벌 기술주를 뒤흔들었죠. 이런 가운데 문샷은 6개월 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뭐 살짝 공개적으로 알린 거죠. 문샷은 홍콩 증시 상장 승인을 위한 주주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포했으며 결의안 제출은 향후 6개월 안에 IPO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제 올해로서 3년차 스타트업 기업인 문샷의 기업 가치는 대략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가지고 제가 가격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커지네. 예, 그 AI 쪽에 해가지고 뭐 토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죠.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벌써 23분이나 돼버렸네. 예, 싼 AI가 해가지고 현재 경쟁을 갖다가 경쟁 구도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자, 말씀드려보면 AI 모델들의 작업당 가중 평균 비용입니다. 요거 보면, 예, 가중, 요 에버리지 코스트, 그 가중 평균 비용이죠. 예, 인텔리전스 인덱스 태스크에 해가지고, 일 작업당 해가지고 가중 평균 비용인데, 여기에서 요 차트, 요 표를 갖다 만든 거, 여기서 중국의 딥시크, 여기 보시면 딥시크 해가지고 이름 쭉 나와 있죠. 딥시크와 기타 중국산 AI 모델들이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성능을 제공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딥시크 뭐 대표적인 거 찍어보면 딥시크 안 그래도 블룸버드 이래가지고 색깔을 따로 칠했죠. 딥시크 V4 프레시어의 경우 어떻습니까? 0.02달러 이걸로 가장 싸고요. 그리고 딥시크의 버전 그러니까 V4 프로의 경우에도 0.04달러로 해가지고 역시나
가격 경쟁력이 정말 미친 수준으로 쌉니다. 그러면 요 싼 것만 보면 그러니까 비싼 것 좀 보지요. 반대로 가장 비싼 모델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요거죠. 클로드 페이블 요걸로 해 가지고 금액이 5인데 2.75달러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똑같이 저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프스 4.8 이거는 1.80달러가 되고 똑같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이것도 역시 5 역시 1.53달러래 가지고 제일 비싼 것 중에서는 1, 2, 3 등을 갖다가 지금 엔트로픽이 다 해먹고 앉아 있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 어디 갔냐? 네, 오픈 AI 이잘 찾기는 그렇네. 예,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에 오픈 저 GPT 5.5 여기 있네. 네, 오픈 AI의 GPT 5.5는 0.86달러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니 3.5 플래시는 0.59달러가 됩니다. 여기 있죠? 제미니 3.5 플래시 0.59달러 요게 됩니다. 거의 뭐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친구들이. 자, 요렇게 가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가지고 영국 또 그 해상무역기구 여기서 또 좀 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의 해상무역기구는 7월 19일에 그리스 유조선 두 척을 갖다가 공격했다는 이란의 주장을 갖다가 7월 21일에 확인을 해 줬습니다. 여기 뭐 7월 20일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현지 날짜니까 우자가 우리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7월 20일에 해 가지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처음에 두들겨 맞은 유조선은 이 사건 터진 데가 여기죠. 예, 사건 터진 데. 처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거에 두들겨 맞은 그리스 선박 이름은 카보 말레아스 호였고요. 두 번째로 두들겨 맞은 유조선은 아켈루스 호였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조선 등을 갖다 공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갖다가 이걸 알 수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7월 20일에도 유조선 두 척이 또 피격을 당했지만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딱 한 척, 카이판 이름을 가진 한 척만 리포트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조선 들어가다가 때려 부시고 앉아 있다. 누가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이 부시고 앉아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란전 143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려 보면 이거 후티 건의 경우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댓글 주신 분한테 댓글 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얘기를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바벨 만렙 요거 해협 있죠? 요게 완전히 폐쇄될 경우에는 이란한다. 사우디 요거죠. 얀부 웨스트 파이프라인 요걸 통해서 얀부를 통해서 나가는 게 가지고 뭐 400만 배럴이다. 400만 배럴 이상이 나간다 이러는데 사우디의 우회 석유 수출,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이 되게 되겠죠. 왜? 바벨 만렙 요 해협이 가지고 끊기면 차단되면 이게 지금 전 세계 공급량, 원유 공급량 중에 몇 퍼센트가 홀라당 날아가냐면 -7%가 홀라당 날아가는 거하고 같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요걸 추가해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와 쿠웨이트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한 거죠. 근데 우짜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수 담수화 시설 공격은요. 우짜가 보기엔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쪽 동네는 전부 다 해수해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예? 바닷물 끓여 가지고 물을 먹는 동네인데 이거 뭐 먹고 산이점을 갖다가 대놓고 부신다.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를 갖다가 바로 부신다. 좋은 소리 듣기 힘듭니다.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해 가지고 스마트 홀리 유령이 벌벌 돌아다니고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른바 무역 차별이라는 이유에 다른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무역 차별에 대응한답시고 캐나다산 굿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개에 사인을 했고요. 해당 관세는 1930년 관세법 뭡니까? 허접한 우자도 작년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죠. 예. 요거 스무트 홀리 관세법 또는 1930년 관세법
안에 있는 제338조에 따라서 캐나다산 굿즈에 50%의 추가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관세 재판 이후에 급하게 관세 재판에서 패했죠. 패한 다음에 급하게 먹였던 10% 관세가 이번 주에 만료되는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번 주에 수십 개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참모들이 중간선거 앞두고 이 관세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반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조사들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이거 뭐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많이 준 게 바로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거. 결론은 21세기에 스무트 홀리 유령이 이 온천지를 갖다가 배회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해 가지고 다우존스 간만에 또 뭐 요즘 해 가지고 제가 좀 대충 뭐 예약하는 거 예약이란다. 예상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있죠. 뭐 최근에는 또 대만 가권 지수도 해 가지고 코스피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많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미국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보시면 눈에 밟히는 라인이 딱 있어 가지고 제가 그어 봤습니다. 요게 해 가지고 5만 입니다. 5만. 5만 라인인데요. 다우존스의 경우 올해 연초에 억수로 중요했던 올해 연초에 해가지고 억수로 중요했던 5만 저항선 돌파에 실패한 바 있죠? 예,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전 터지면서 폭락함 좀 나왔고요. 그런다가 다시 올라가서 뭐 애모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휴전하니 뭐니 하니까 그때부터 쭉 올라가서 다시 5만을 갖다가 테스트하다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5월 넘어와서 5월 중순 넘어가면서 돌파를 해 가지고 53,000 이상까지도 찍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또 내려와서 51,839 이래 되죠? 예, 요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저항선이었는데 요게 저항선이 돌파당하면 뭐가 됩니까? 지지선으로 둔갑하지요. 예, 차트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기본적인 거고 따라서 뭐가 되죠? 5만을 갖다가 5만을 돌파했으니까 뚫었으니까 이제 5만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둔갑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5만 이게 뚫려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억수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AI 가격이 폭락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의 LLM 인텔리전스 비용이 골드만삭스에서 그 만드는 그 비용 뭐 이런 쪽입니다. LLM 모델 프라이스 인덱스 있고 LLM 모델 프라이스 투 인텔리전스 레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용이 골드만삭스에서 측정하는 LLM 인텔리전스 비용이 개인용 컴퓨터 가격 이거 뭡니까 이거 PC 퍼스널 컴퓨터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죠 이게 요 가격이 쭉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저 가격이 떨어진다 뭡니까 이거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자 이렇게 개인용 PC 컴퓨터 가격이 15년 이상 하락한 만큼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짧은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이 AI 가격이 자체가 급락하면서 전례 없는 기술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거의 100만 토큰 가격을 갖다가 추적하는 골드만삭스의 지수인데 이게 지수인데 2022년에 해당 지수가 시작되고 불과 30개월 만에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했으며 품질을 고려한 가격 하락률은 더 컸습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2026년 올해 한 해만 AI에 대한 자본 지출이 약 7,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까지 누적 지출액은 또 5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가운데 AI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가격 하락, 이 떡 나가는 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전스 단위당 수익 감소를 갖다가 상쇄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관련해서 좀 전에 영상 초반부에 웃자가 중국의 AI 모델 가격, 이 가격이 억수 싸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AI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2026년 7월 현재
반도체주를 뒤흔드는 논쟁의 핵심이 되어 있는데요. AI 가격이 빠른 속도로 이래 급락할 경우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한 5조 5천억 달러, 무려 5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거로 추산되는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이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이거 AI 쪽에서 수익 실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AI 산업 전반의 가치 평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관련주 상승 중 대부분이 현재의 자본 지출 수준이 미래의 수익으로 제때 그리고 억수로 빨리 정당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 AI 관련주가 해가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AI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부자 보기엔 수요 부족이 아니라 AI 기술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전에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 말이 좋아서 일반화된다는 소리지. 알고 보면 가격이 똥값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전에 일반화되어 버리는 게 바로 해가지고 상당히 가장 큰 위험이다. 우자가 보기에는 AI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나라 뭐 메모리 잘 나간다 하죠. 다 이거 다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예, 이런 게 다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만 볼 게 아니다. 지금 예약해서 주문, 선주문 넣은 것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때려 맞는 수가 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비슷해서 이제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AI에 청년 일자리 없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22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은 뭐 코더죠, 코더. 예, 이거 가지고 핸드코 뭐 요거는 그 코더 그러니까 막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아는 사람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2세에서 25세 사이가 요거죠. 오렌지색. 뚝 떨어집니다. 개발자 수 고용이 마이너스 23% 감소했고요. 동기간 26세에서 30세 고용거. 네, 요것도 고용이 마이너스 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41세에서 49세. 자, 요거죠. 예, 많이 올라갑니다. 41세에서 49세 사이에 있는 개발자 고용은 오히려 18% 증가하면서 동일 직종 내 가장 젊은 세대와 그리고 숙련된 개발자 사이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다? 41%나 크게 최대까지 벌어졌다. 이래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을 뜻하죠? 청년층 고용이 불균형하게 감소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기업별로 보면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신입 근로자의 고용은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이나 또는 해당 직종에 있는 경력자, 예, 거의 팀장급이라 보면 되겠죠. 경력자에 비해서 마이너스 16% 감소했고요. 반대로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 종사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고용은 그러니까 뭐 이제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 여기 이쪽에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노출이 된 기업하고 안 된 기업하고 이게 젊은 층의 그 고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소리죠. 관련 숫자는 뭐 뉴스 코멘트에서 계속해서 젊고 그리고 신입 친구들을 갖다가 이 경력자들 그 팀장급들이 대체하는데 왜 대체한다? 전에는 사람 보고 시키는 것 갖다가 AI한테 해가지고 네가 작업을 좀 해놔라 이래버리기 때문에 사람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나고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38분이 넘었네. 자, 이거는 신용시장 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있다 해가지고 좀 깝깝한 얘기인데 시에로 뭐 대표적인 이거 파생 상품이죠. 좀 복잡한데 이거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 하여간 빨리 말씀드립니다. 시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또는 담보부 대출 채권이라는데 여기서 에퀴티 트렌치라고 있습니다. 에퀴티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리턴이 나와 있죠. 다년간에 걸쳐서 최악이다 리턴이 나와 있는데 CLO 에퀴티 트렌치라고 있습니다. 에퀴티 트렌치가 뭐냐면 CLO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트렌치로서 섞어 파는 신용 파생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에퀴티
이거 트렌치입니다. 요게 2026년 1사분기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우한폐렴 당시 폭락 이후 우한폐렴 때 이때 이후에 최악의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시에로 에퀴티 트렌치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 시에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기초대출 이거를 어깨 용어니까 이것도 underlying loan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초대출이 됩니다. 또는 기초자산이라는데 이거 기초대출이 부진할 경우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에퀴티 트렌치가 됩니다. 하여간에 2026년 1사분기 마이너스는 2분기 연속 손실에다가 2022년 2사분기 약세장, 2022년 약세장 요거죠. 약세장 당시 마이너스 12% 하락을 넘어선 것인데요. 소프트웨어 대출 가격 하락과 신규 기업 대출 발행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률이 악화되자 투자자들 여기 CLO 쪽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누가 있냐면 연기금하고 헤지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 투자자들이 CLO 시장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CLO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대출을 갖다가 선정하는 이 포함된다는 소리가 뭡니까? 섞어서 판다는 소리죠. 이 대출을 선정하는 CLO 운용사들은 매력적인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수익률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용시장의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이 파생상품 폭탄이 점점 가지고 커지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는 3, 2, 1 크랙 스프레드 차트 올려놓고 보시면 가지고 7월 20일 기준에서 무려 1배럴에 69.33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스프레드가 벌어진 겁니다. 딱 올려놓고 미국 정유업계의 미친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 2, 1 크랙 스프레드가 1배럴에 69.33달러까지 7월 20일 기준에서 상승한 가운데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있는 정유업체들이 거의 2달 동안 무려 95% 이상의 가동률, 이거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가동률, 더 이상 이 이상은 못 돌린다 하는 걸로 지금 말하는 게 95%인데 이 95% 이상으로 현재 가동률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로키 산맥 지역에 있는 정유 회사들, 정유 업체들의 경우 지난 몇 주 동안 두 차례나 가동률 100%를 돌파했는데 미쳤죠. 가동률 100%를 돌파했는데 정유업계 주요 로비 단체조차 이런 가동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현재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라피단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최대 가동률 95% 이상이죠. 최대 가동률에 근접한 가동률은 설비 고장으로 인한 연료 공급 차질 및 가격 변동성 증폭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고요. 하여간에 미국의 국내 연료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현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가동 중단 사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가동 중단 사태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하고 이란전에 따른 정제 제품 생산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산 디젤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휘발유 수입량 감소가 미국의 정제 마진 이것도 미친듯이 올리고 있고 미국의 정제 제품 재고도 현재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 꼬라지입니다. 이 차트가. 이렇게 미국 정유업계의 미친 가동률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2026년 7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